따뜻한 여러분 안녕.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 주부들은 바빠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여름 옷 정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할 생각이에요. 여름 옷은 그냥 저기 농안에 넣고 또 드라이해서 드라이할 건 드라이해서 이제 농안에 걸고 그러는 거지 뭐. 아직까지 지금 정리를 못해서 좀 걱정이에요. 오늘 옷의 세탁과 보관에 관한 모든 고민 풀어드립니다. 네, 밤에 더워서 잠 못 이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에 이제 썰렁썰렁합니다. 네. 저희가 거리에 나가봐도 그렇고 저희 방송 이 옷을 입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소매 입었는데 지금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전 아직도 반소매 입고 있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예. 위에 이게 좀 가디건을 걸치고 나올 정도로 좀 아침 저녁엔 쌀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게 옷장 정리해야 하는데 가을옷 꺼내야지 가을옷 입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제가 못 꺼내서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옷장 정리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리고요. 하고 나면 몸살 날 정도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 주부들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예. 그거 했어? 그러니까 옷 정리했어. 이 그게 얘기예요. 통하는군요. 예. 예, 그만큼 참 주부들에게 이 옷 정리 스트레스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몸살 나도록 옷장 정리를 다 옷들을 해놔도 그 다음에 꺼내 입을 때 보면은 흰색 옷은 누렇게 변해 있고 냄새 그래요. 나고 고민입니다. 많이 어떻게 하면 구겨져 하면은 옷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들이 다 제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계절 동안에 그 옷을 입고 난 뒤에는 우리 인체에서 분비된 땀이라든가 갖가지 노폐물 그리고 그 대기 중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찌꺼기가 정말 세탁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세탁 후에 그렇게 때가 옷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하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정말 선생님 깨끗하게 세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가정에서 세탁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안 되는 세탁이 깨끗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째, 세제 선택이 부적절하고 그리고 물의 온도가 좀 부적절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세제 종류가 있죠. 알칼리 세제도 있고 중성 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할 때는 속옷은 어떻습니까? 누래져요. 누래지죠. 그럴 때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세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물의 온도는 특히 한 45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상태에 따라서 물 온도라든가 또 세제 선택도 잘 가려서 해야 깨끗하게 또 이게 세탁이 되고 잘 보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황변된 경우는 표백제 쓰고요. 황변됐을 때는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요령들을 좀 꼼꼼하게 예. 배워보겠는데 여름철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의상에 얼룩이 쉽게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재별로 효과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름철 옷을 정리하는데 좀 때를 제거하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씩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름철에 시원하니까 많이 입게 되죠. 마소제 셔츠인데요. 이 얼룩이 져면 이렇게 누렇게 색이 변색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시는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서 말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땀으로 인해 누렇게 변하기 쉬운 마소제 옷은 50도씨의 물에 세제 100cc와 산소 표백제 200cc를 넣고 잘 섞어서 세탁합니다. 단, 색깔이 있는 마소제의 경우 색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 세제를 이용하고 산소 표백제도 절반만 사용합니다. 요즘엔 여성스럽고 편한 느낌 때문에 여름철에도 니트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재상 꼭 드라이를 해야 되는 옷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중성 세제로 손 세탁하는 게 가장 깨끗하다고 볼 수 있죠. 남은 드라이 클리닝보다 물 세탁에서 더 잘 녹는다는데요. 미지근한 상온의 물에 중성 세제를 녹여 세탁합니다. 콕콕 눌러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소쿠리를 이용해 건조시켜야 늘어짐을 막을 수 있죠. 다음은 면 와이셔츠 세탁법.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이 얼룩진 부분이 주로 목대나 소매 부분에 참 많이 있는데요. 솔로 박박 문질러도 이 누런때가 쉽게 제거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주부들이 제일 큰 고민인데 제가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때가 가장 잘 빠지는 50도씨 온수에 세제를 넣습니다. 산소 표백제를 표준량의 2배를 사용하는데요. 와이셔츠를 10분 정도 담가서 세탁하고
세제가 빠지도록 충분히 헹구면 끝.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이셔츠를 반으로 갈랐거든요. 간단한 방법으로 오래된 때를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찌든 얼룩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이런 방법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굉장한 효과예요. 예. 지금 이쪽은 하얗고 마술이에요. 새우같고 반쪽은 아주 지저분하고. 제일 고질적인 게 와이셔츠 목대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말끔하게 집에서 쉽게 물 온도와 또 이 표백제 그 세제를 분량. 잘 선택하면은 예, 네. 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손빨래가 나왔지만 요즘 보면은 손빨래 많이 안 하시고 세탁기 그냥 돌려버리시는데 세탁기가 편하긴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세탁기를 사용하실 때 그 식물성 의류가 요즘 예. 가장 많죠. 여름철에는. 예. 여름철에 식물성 의류는 세탁을 하실 때 뭐 면이나 마나 예. 이런 거요. 그 염색 결로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염색 결로도가 약함으로써 그 염색이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약하다는 그렇죠. 건가요? 면섬유들은 거의 다 그 염색 결로도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세탁을 하실 때 찬물을 이용하셔가지고 세탁을 하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그리고 물로 물로 하면 하면 색깔이 빠지죠. 물이 빠진다. 예, 그리고 세탁을 하실 때 색깔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면섬유를 조금 넣어서 세탁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 찬물로 하는 게 더 좋고 때를 뺄 때 세제는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세제는 예. 여름철에 땀을 빼기 위해서는 중성세제가 좋습니다. 땀에는 중성세제. 중성세제.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온 인체의 분비물 중에서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칼리 세제가 좋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합성 세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땀 뺄 때는 중성 세제가 더 나은 때를 거예요? 빼기 위해서는 예. 알칼리 세제가 좋지만은 합성 예. 세제가 좋지만은 의류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성세제가 좋습니다. 아, 의리를 상하지 않게 예. 할 때 중성 세제를 준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아니, 알아들었네요. 근데 예. 저는 정말 제가 잘못 알았던 게 남편 아셨잖아요. 목에 그 때 많으면 막 비누지 박발했다가 이렇게 팍팍 했다가 뜨거운 물에 예. 왠지 확 돌려버리면 때가 빠질 것 같다고 뜨거운 물에 더 잘 생각했는데 빠지고 잘 나올 것 찬물로 같은데. 해야 되는 여름철에 면섬유들은 거의 다 보면 색상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세제를 강하게 쓰면 색깔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시되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사용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밝은 색 됩니다. 옷과 진한 색 옷이 있을 때는 여름철 소재는 그 색깔이 빠지기 쉬우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세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찬물에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색깔이 빠질 것 같은 옷이고 네. 흰색 같은 거는 뜨거운 물에 해도 상관이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예, 색깔 있는 면옷은 소금을 좀 넣어서 하면 도움이 네. 돼요. 그렇죠. 흰색은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꽤나 복잡하네요, 이거. 일단 근데 좀 변색이 됐거나 좀 상해서 굉장히 속상한데 특별히 흰색 옷들 있잖아요. 흰색 브라우스나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보관했다 딱 꺼냈을 때 뭐 이렇게 색이 좀 바랬거나 누래지면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정말 궁금하고 예. 속상하거든요. 넣을 때는 하얘는데 꺼내면 누렇다니까요. 그렇죠.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네. 누렇게 변했다. 네, 네. 이럴 때는 희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심하게 변했네. 왜 네. 부패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황변하는 현상은 예.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딱 자르고 시간이 지나면 황변하죠. 누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산소와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의류에서 산소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가 누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그럴 때 빠져나갔을까요, 이게? 얼룩이 묻은 옷 부분. 전체가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누렇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누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산소계 표백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그렇군요. 누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탈색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문 세탁업소에서는 보온 가공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찾아서 넣어주는 거군요. 사람만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옷들도 예. 산소를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봐요. 섬유 속에 있던 오염물들이 그 산소, 섬유의 그 부분의 산소를 잡아먹은 거를 보충해준다. 요거를 예. 세탁하는 방법은 예. 50도 정도의 물에 네. 물 온도가 50도입니다. 예. 50도 정도의 물에 예. 물은 한 10리터 정도에 네. 산소계 표백제를 200cc 그리고 일반 알칼리 세제를 100cc. 아, 요즘 계산해야겠네요. 물 네. 1대2. 예, 1대2. 1대2. 예, 산소계 1대2. 표백제가 2대2. 조금 2배입니다. 그렇죠. 예. 흰색일 때 그렇습니다. 흰색일 때. 흰색일 때. 색상이 있는 옷은 1대1입니다. 아, 물 20리터일 예. 때요. 예. 예. 물. 그리고 물 여기서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50도. 예, 50도. 그 상당히 뜨끈뜨끈한 온도 아닌가요, 이게?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손 넣었을 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깨끗하게 예. 이렇게 누렇게 된 게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예. 네. 그 정도만 해줘도 이 황변됐던 누렇게 됐던 흰 옷들이 하얗게 빠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곰팡이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곰팡이 같은 거. 예, 곰팡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옆에 곰팡이가 항상 이렇게 흰 티에 많이 쓸죠. 예. 흰 티셔츠에 곰팡이 끼었을 때 빼는 방법은 첫째 물의 온도가
50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또 50도. 예. 거기에 락스 있죠. 네. 여러분들 쓰는 락스. 예. 락스를 염소 표백제. 예, 염소 표백제를 100cc 넣으세요. 100cc 넣고 식소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 베이킹소다 있죠. 예. 빵 만들 때 쓰는 소다. 그거를 50cc를 같이 넣으세요. 넣고 저어서 담가놓게 되면은 곰팡이가 다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황변일 경우에는 산소가 없어져서 그런 거니까 산소계 표백제를 넣어줬고 예. 곰팡이인 경우에는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락스를 쓴다. 그렇죠. 예, 그 곰팡이는 비율이 좀 즐기니까 예. 강한 걸로 그냥. 비율 정리를 해보자면 물 10리터고 물 온도는 50도로 50도. 똑같았는데 예. 황변일 때는 황변대는 산소계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가 2배 들어가니까 100g? 예. 200g. 아, 200g. 예. 물 200g. 10리터예요? 물 10리터야. 예. 200g이고 일반 세제가 세제가 100. 100. 2대1 그리고 비율로. 예. 예, 곰팡이인 경우에 흰색 면류라면은 50도에 10리터 잡으면은 베이킹 소다가 50g. 50 그리고 염소계가 100. 예, 100 다 외웠어요. 이게 복잡하긴 한데 네. 저희 또 홈페이지에 이거 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예.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드라이 클리닝 했는데도 곰팡이스러웠을 때는 예. 어떻게 해요? 드라이클리닝 보통 하는 옷들은 동물성 섬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직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슬었을 때는 일단 햇빛에 말리고 나서 말리고 마른 수건이나 솔로 네. 털어주시고 털어줘요. 예, 털어주시고 전문업소에 세탁소에 맡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 본데요. 여름옷보다 조심스러운 가을옷, 올바른 세탁법 좀 알려주세요. 실크와 쉬폰은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소재라고요. 실크나 모직, 시폰 같은 종류도 한 가지씩만 주의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실크옷은 물 세탁했을 때 색이 빠지는 게 문제죠. 산성세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산성세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식초 한 방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성세제와 식초를 고루 섞어 세탁 준비를 마칩니다. 실크를 세탁할 때는 찬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더운 물을 이용하실 때는 이 색상이 빠지기 때문에 꼭 찬물을 이용해 주세요. 찬물을 이용한 세탁 잊지 마세요. 다음, 섬세한 시폰 소재의 옷은 자칫하면 미어지기 쉽죠? 상온의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중성세제를 풀어주세요. 꾹꾹 눌러가며 담금 세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가득한 채로 말리면 색이 빠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는데요. 비틀어 짜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이 시폰 소재는 탈수 과정에서 마모될 수 있으니까 탈수는 약하게 30초만 돌려주세요. 말끔하게 세탁이 됐죠? 가을옷 준비하느라고 장롱을 열어보면 이렇게 곰팡이 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드라이해서 잘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손세탁을 이용하시면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모직 소재의 옷은 줄어들거나 모양이 뒤틀리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모직 의류는 아무렇게나 그냥 담그시면 안 되고 고이고이 접으셔갖고 그대로 담궈주시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재별로 알맞은 세탁법을 익혀 깔끔한 가을 멋쟁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실크, 쉬폰 같은 거는 정말 입을 때도 조심스러운데 물 세탁을 한다니. 이게 그러니까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그게, 예. 실크 종류는 보면은 실크가 물에 들어가면 변형이 생기는 것이 색상이 제일 먼저 변형이 생깁니다. 네. 그 색상을 변형치 않고 세탁하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실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얼룩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 보면은 마트에 보면은 홈드라이 제품이 네, 많이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이 클리닝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 이걸 응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자세히 배워보겠는데 일단은 궁금한 것이 그 기름때라든가 뭐 얼룩 같은 게 옷에 묻으면 이제 저희가 세탁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는데 몸에서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뭐 피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나와서 약간의 얼룩이 있었을 때 이럴 때도 그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실크에 얼룩이 오래된 얼룩은 집에서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은 묻은 지 얼마 안 된 거, 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처리를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은요 돈도 아낄 수 있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는 그러게 것 말이에요. 같고요. 예, 예. 게을러가 저 좀 묵혀놓으면 세탁소 들고 가는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집에서 사실 드라이 클리닝 한다는 게 말로는 들어봤는데 그거 뭐 어려워서 뭐 할 수 있겠어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요. 뭐부터 배워볼까요? 네. 실크부터 해볼까요? 예. 지금 이 실크 브라우스입니다. 실크 예. 브라우스에 커피가 묻었습니다. 아이고. 커피가 묻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묻은 지 한 일주일 내외 된 겁니다. 요거를 할 때 먼저 일주일 이내까지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예. 어. 네.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밝은 색상은 가능합니다. 짙은 색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것은 세탁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분 하다가 이제 탈색될 수 있으니까. 네. 예. 물 온도는 실크는 예. 차갑게. 물 온도 찹습니다. 네. 찹니다. 차갑니다. 예. 실크를 빠실 때는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이 그리고- 클리닝이라 해서 그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닌가 보죠. 드라이 클리닝 세제를 일단 30g을 넣겠습니다. 네. 30g. 요즘 이게 숟가락에 다 용기 계량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물은 지금 저희가 10리터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 좀 차가운 쪄주세요. 물에. 야, 아, 대단하네. 이거 넣어주세요. 계란 거품 낼 때 하는. 엄청 크네요, 그거. 예, 잘 풀어지는데 이거 쓰니까 오. 야, 이 세탁용으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런 거요? 아니면 이제 쓰다만 주방 네네. 용품. 식초 냄새가 많이 나죠. 예. 여기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빙초살입니다. 빙초살. 빙초살을 여기에 30cc를 넣어야 됩니다. 네. 빙초산은 좀 희석해서 쓰는 그런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엮기 전에 먼저 리트머스 시험지로 가지고 한번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색깔이 중성이죠. 네. 색깔이 지금 이 색깔이 나오면 예, 중성인 건가요? 중성입니다. 제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예,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색깔 나오면 중성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썼을 때 중성임을 지금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네. 이게 염기성이면 안 되거든요. 예. 여기에 그래서 지금 네. 빙초산을 30을 넣겠습니다. 예. 30. 이러므로써 색상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성세제와 이 드라이클리닝 중성세제는 다릅니다. 드라이클리닝 중성세제는 유성과 수성을 동시에 다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중성세제에다가 식초를 넣게 되면 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이클리닝 세제는 넣게 되면 때도 빠지면서 색깔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넣은 중성세제는 그냥 중성세제가 아니고 드라이클리닝이 그렇죠. 되는 중성세제를 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양은 같네요. 네. 중성세제와 그래서 지금 빙초산, 이제 1대1로 빙초산과 중성세제 넣었고요. 네. 그리고 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커피가 묻어 있습니다. 네. 커피는 알칼리 세제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산성 세제가 돼 있죠. 일단 여기에 한번 그래서 아까 중성에서 잠시만 빙초산 좀- 넣었으니까 네. 산성이 됐겠죠, 지금. 자, 이걸 다시 다 체크해봐야 되겠죠. 예. 아까는 이제 녹색이었는데 아, 지금 오. 색깔이 오. 오. 이 산성 세제가 나왔습니다. 산성 세제는 판매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중성 세제에다가 식초를 넣어주어서 산성 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염기성 세제에 알칼리성은 있어도 산성은 제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커피 얼룩이 있습니다. 예. 탄닌 얼룩이라고 그러죠. 네. 이 탄닌 얼룩은 탄닌 제거제가 요즘 시중에도 가정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같은 거, 포도주 같은 거 묻었을 때 네. 뿌려주시고 네. 뿌려주세요. 옷이 워낙 살짝 밝아서 얼룩이 전처리를 잘- 하는군요. 예, 전처리를 네. 전처리를 해주고 나서 얼룩 부위를 예. 이게 이제 문질러주고요. 흰색이나 밝은 색이니까 저희가 가능한 아, 방법이 얼룩이 있네요, 일반 법 여기. 같은 경우는 유색인 네. 경우에는 좀 앞뒤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뿌려서. 같습니다. 네. 예. 얼룩 부위를 예. 이렇게 그래서 해서 통째 들어가는 담가줘요. 거예요? 담궈주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바로 집어넣어요? 조금 한 5분 정도 5분 두면 정도 되는데 시간이 있다가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이 네. 커피가 묻어 있는 부위 있죠? 네. 어머나. 네, 세제에 다 살짝. 없어졌네요. 벌써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머머머. 여기, 이봐라. 여기라는데. 그렇네요.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다 빠졌어요. 그냥. 넣자마자 빠졌어요? 어머나. 예. 근데 이제 이게 오염된 시간이 빠지죠. 짧을수록 금방 빠지는 거고 신기하죠. 한 일주일쯤 되면 좀 한참 놔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아. 또 표백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 세탁만 해요. 야. 제가 커피 얼룩 묻을까봐 커피를 안 마셔요, 사실은. 이제 자, 마음을 여기에 하기 전에 수가 빨리 있네요. 저렇게 해야겠네. 덤으로 예. 넥타이. 덤으로. 예. 덤으로 넥타이도 이분 마찬가지. 넥타이 하시고선 여기 앞에다 지금 흘리셨어요. 네. 예. 아니, 그것도 남편들 실크 이런 소재인 얼룩 것 같은데. 많잖아요. 넥타이 상표는 무엇이든 예. 물어보세요. 실크 넥타이도 네. 실크도 브라우스와 똑같습니다. 원단하고 똑같으니까 네.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 탄닌을 제거할 수 예. 있는 시중에서 네. 이거 비싸진 않아요? 얼룩 제거제? 보통 산소계 표백제 액체로 된 거 있죠. 예. 네. 그거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액체로 된 겁니다. 액체로 된 것은 산성이고 예. 가루로 된 것은 알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걸 같이 또 넣어보겠습니다. 네. 예. 와, 진짜 이렇게 얼룩진 넥타이 네. 한 10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탁법의 단점이라면요. 시초 냄새가 조금 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시춘에서도 넥타이는 빠지겠죠. 이렇게 예. 둘 잡고 이렇게 좀 비벼줘요. 살짝 살짝 물속에서 비벼줘요. 비벼주세요. 네, 네. 마구 비비면 안 되죠. 실크라서. 살살살살. 그 모든 실크 소재는 저런 방법으로 네. 살짝 오염된 이렇게 해서 한 2, 3분 2, 두었다가 3분 정도 예, 두었다가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유연제를 타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유연제도 요즘 보면은 가정용으로 나오는 유연제가 아닌데 광택도 나면서 실크가 광택이 나야 되죠. 물에 들어가면 광택이 떨어지니까 광택도 살리면서 유연성분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물 10리터에 요거 한 20cc 되겠죠. 네. 아주 조금이군요. 20cc. 네. 확인했습니다. 한 뚜껑 정도. 예. 한 뚜껑만 넣으면은 옷감이 광택이 나고 그게 제가 집에서 사실 물빨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드라이 안 맡기고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광택이 안 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방법이 있었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담갔던 거, 산성세제에 담갔던 거, 예, 지금 꺼내봅니다. 보통 실크글라스는 산성세제 빨면은 때가 안 예.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예. 보시다시피 어머. 뽀얘졌어요. 금방 아까보다 굉장히 뽀얘진 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얗네요.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예, 담갔다가. 예, 그대로 살살 올려서. 주물러주고 네. 아기 다루듯이. 그대로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네. 아, 저는 지금요 그새 하얘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예. 그 다음에 금방 되네, 살짝 예. 헹군 다음에 마지막에 예. 짜는 것도 곱게 짜서 짜야 되는 살짝 거예요. 눌러서 예. 손이 크셔서 뭐 그냥 한 네. 번에 다 짜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헹굼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헹군 다음에 이제 말릴 때 그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젖었는데 짤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걸 탈수기에 넣어서 짜지 마시고 살살살 눌러주세요. 이런 네. 넓은 타올을 준비하세요. 네. 넓은 타올에다가 아, 넓은 타워 옆에 좀 준비하셨어요. 네. 예.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네요. 네. 지금 아기 목욕시키고 나서 지금 타월로 말려주는 것처럼. 이래야지 그 눌러준다. 옷을 이렇게 꼭 오랫동안 눌러서 잘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탈수기 넣어서 돌리면은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네. 그리고 저희가 나서 옷을 옷걸이에 수건으로 걸어서? 말리는 건 그늘에 말려야 되지 않나요? 그늘에 말려야죠. 그늘에 말려야 되죠. 황변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리면 되겠어요. 펴보세요. 와. 어디 묻었었나요? 이게 누가 여기 커피 등에. 흘렸던 옷이라고 네. 생각을 하겠어요. 네. 산성세제의 위력이군요. 네. 정말 깨끗해졌어요. 예. 그리고 순모 옷걸이- 바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실크 이제 해결했고요. 네. 네, 보이시죠? 순모 바지 전현실 씨 옷장에서 꺼내 오시면 됩니다. 네. 순모 바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세탁을 순모 해요? 바지 예. 세탁을 하겠습니다. 네, 아, 고기 네. 준비되시죠. 그러니까 울 같은 네. 경우는 비벼 빨거나 아니면 물 온도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세탁 온도랑 세제 선정이 중요할 것 자, 같아요. 지금 예. 드라이 클리닝 이제 순모 바지를 세탁하겠습니다. 네. 물 온도가 찹습니다. 여기에 차네요. 예. 예. 물은 10리터입니다. 10리터에 예. 세제를 역시 종준과 같이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중성 세제. 예. 네. 30g입니다. 30g. 예. 네. 예. 이거 사는 건 쉬워요. 마트 가면 요건 쉽게 살 수 있을 예, 것 예. 같고 뭐 얼룩 제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마트에도 많이 팔고 인터넷상에 많이 쇼핑몰에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예, 저 계란 이거 있어요. 제가 저는 손이 좋습니다. 그냥 맨손 넣어도 피부 안 상할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쪽에 실크 넥타이도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담궈만 놨을 뿐인데. 예. 네. 그다음에 저도 모직 그리고 바지가 많아가지고 궁금하네요. 지금 이게 모 100%, 모 100%입니다. 100%입니다. 네. 모 100%인데 예. 먼저 얼룩이 있는 곳에 항상 얼룩이 있는 곳에 전처리. 이 전처리를 할 때는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네. 요 세제를 아, 예. 뭉쳐서 직접이요? 예. 이렇게 좀 손가락 만약에 살짝 얼룩이 있다. 뭉쳐서. 이렇게 발라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담그면 됩니다. 얼룩 부위는. 그냥 중성 세제에 담가주면 되는군요. 이건 산성이 그렇죠. 아니라 중성에. 중성이죠. 요거는 산성이고 요거는 중성입니다. 네. 실크는 산성, 모직은 중성에. 뭐 여기 100%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혼방도 괜찮은 혼방도 겁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혼방은 세탁기를 돌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세탁기를 돌리면 형태가 흐트러지니까.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는 세탁 방식이니까 순모는 비싸거든요. 예.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이래 담그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담그고 담그고 한 5분 정도. 5분 정도. 그다음에 역시 첫 번째 1차로 헹구고 실크와 동일한 건가요? 헹군 네, 과정은요.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예. 광택과 유연제가 들어가 있는 희석액을 써가지고 네. 하고 큰 수건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한다. 와.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탈수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예. 그때는 세탁망 있죠. 세탁망에 넣어서 같이 탈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크와 울 소재의 경우 어떻게 집에서 드라이클닝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자 옷들 요즘 유행이 이렇게 스팽글, 뭐 장식 달린 옷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세탁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망가지기 쉬운 옷 세탁법. 예, 괜찮지. 여성들 옷 같은 경우 장식품 하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예, 화면이 준비된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울 소재로 한 거요. 지금 어떻게 세탁하면 좋은지 세탁 온도랑 예, 세제 설명만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물은 10리터에 네. 10리터 물에 중성세제, 드라이클리닝용 중성세제 요거를 30g 그리고 완전히 잘 풀어서 네. 담궈주세요. 네. 담궈주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침전 후에 깨끗한 물로 한번 헹구시고 예. 마지막으로 유연제를 타놓은 곳에 넣어줘야 됩니다.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순모나 실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광택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광택을 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세탁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세탁소에 맡기면 광택이 떨어지지 않는데 예. 집에서 하면 광택이 떨어지죠. 아, 그 유연제를? 전문 업소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게 다른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아까 보기로 했던 화면 보겠습니다. 장식이 있는 경우에 옷 세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 점은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예. 네네. 예. 네. 수납은 그렇고 일단 또 세탁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이명환 예. 위원님께서. 세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룩에 따라서 세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유성얼룩과 수성얼룩에 따라서 세탁해 주시고 그리고 물의 온도, 세탁을 하실 때 물의 온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의 온도를 항상 사람의 체온 36.5도 이상 해야 됩니다. 물론 찬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다 예. 알겠습니다. 뜨끈하게. 네. 아유, 이제 여름옷 정리하시고요. 가을옷 잘 꺼내가지고 새 옷처럼 입으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예. 주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피곤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